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 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if 문에 대해서 배웠고, 스위치도 if와 유사한 형태인데, 스위치는 좀 다른 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스위치 케이스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코드업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평가를 문자 A, B, C로 입력받아서 내용을 다르게 출력해보자. A를 입력하면 best, B가 입력되면 good, C는 run, D는 slowly, 나머지는 what,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예시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B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A의 글자니까, 그죠? A, B, C 글자를 입력할 거니까, 그죠? 캐릭터형으로 %C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A 값을 보고 어떻게 best, good, run, slowly 그 다음에 what 출력하게 됩니다. 그죠? 나머지 문자 default if에서 else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default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글자를 보는 거죠. A 글자가 A 변수에 들어있는 글자가 대문자 A면 그죠? best 얘가 대문자 B면 good, 대문자 C면 run, 대문자 D면 slowly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요렇게 작은 따옴표 A 요렇게 쓴 거랑 A 요렇게 쓴 거랑 선생님이 대소문자니까 구분이 돼서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소문자로 A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작은 따옴표 없이 요렇게 쓰면 얘는 보통 변수로 취급합니다. 변수 A를 찾는 거죠. 얘는 글자 A입니다. 그죠? 네, 문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변수는 뭐죠? 어떤 값을 저장할 공간이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그죠? 그럼 이 변수 안에는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캔F에 의해서 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D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나머지 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값이든 문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변수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대문자 A라 그러면 대문자 A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써서 얘는 글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써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작은 따옴표를 안 쓰고 그냥 대문자 A를 쓰면 이 대문자 A가 뭐로 인식을 한다고요?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 변수의 값을 찾아가는데 여기에 지금 대문자 A 변수는 선언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를 안 쓰는 순간 컴파일 할 때 이 대문자 A 변수가 선언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얘는 이제 계절을 입력받아서 그죠? 월을 입력받아서 계절을 출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 3, 4, 5월, 6, 7, 8월, 9, 10, 11월에 따라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int a 해서 a 변수에 계절을 입력받죠. 그래서 여기다가 a 변수를 보고 a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것에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12일 때는 없죠. 뒤에 없으면 다음 케이스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죠? 1일 때도 없으니까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 거죠. 2일 때는 여기 있죠. 윈터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써 주셔야 되는데 네. 브레이크를 써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써주게 되면 얘가 다음 조건을 또 내려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여러분들이 이 브레이크는 뭐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니까 이거랑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브레이크. 이거 자동차의 브레이크죠. 이거는 멈추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부서진다. 그죠? 브레이크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의미가 부서진다는 말이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걸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스위치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중괄호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써져 있는 이 문장들이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즉,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실행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얘가 부서져 버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얘가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다음 케이스를 계속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꼭 적어줘야지만 윈터를 출력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케이스인 3, 4, 5에 있는 스프링도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 4, 5 같은 경우에 얘가 아니니까 다음, 얘가 아니니까 다음, 얘가 여기서부터 그죠? 3이면 4면 다음인 1로 내려오는 거죠. 케이스 3, 4, 5를 찾는 거죠. 3, 4, 5를 찾는 거죠. 3일 때 없으니까 다음 케이스, 4일 때도 없으니까 다음 케이스, 5일 때 스프링이 있죠. 그래서 얘를 출력하고 이 그 스위치 케이스 문을 부서뜨리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6, 7, 8일 때 케이스 6, 7, 8을 찾아서 썸머를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문을 설계를 하면 내가 월을 입력했을 때 1에서부터 12월을 입력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계절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3번 문제는 등급을 판정하는 겁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60점 미만은 F. 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변수 A의 값을 보고 A, B, C, D, E, F를 출력하는데 변수 A의 값은 점수가 지금 여기에 범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90점, 80점, 70점, 60점 그리고 뭐 95점, 84점 이런 점수들도 입력이 되죠. 그러면 케이스에 94 또는 96, 95, 뭐 84 이런 케이스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죠? 맞죠?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A라고 써놓고 얘를 실행하게 되면 A가 90을 넣으면 여기 90도 없기 때문에 디폴트인 F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케이스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99에서부터 90까지 이 점수를 범위에서는 얘를 10으로 나눈 몫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다 9가 되죠. 맞죠? 똑같은 그 맥락으로 89에서부터 80 사이의 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얘를 10으로 나누면 8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케이스 9는 요 내가 입력한 점수죠.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다 9가 되니까 즉 A를 10으로 나눈 몫을 찾아보면 케이스가 9일 때는 A, 8일 때는 B, 7일 때는 C, 6일 때는 D 되겠죠? 그런데 케이스 10, 100일 때는 100을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얘가 10이 되잖아요. 그죠? 케이스 10일 때는 100점이면 90 이상은 A니까 그죠? 케이스 9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쓰고 다음 케이스를 실행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나머지 앞에서 많이 썼었고 그죠? 뭐 배수, 짝수, 홀수 찾을 때 나머지 연산자 엄청 많이 썼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나누기 연산 중인데 얘는 정수 연산에서는 몫을 찾아주는 거죠. 그죠? 얘는 나머지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C 언어의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 연산에서는 얘가 몫을 찾아준다. 왜냐하면 A도 지금 정수 인트고 그죠? 여기 뒤에 적은 10도 인트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인트 범위 안에서는 나눗셈 연산이
몫을 찾아주는 연산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스위치 케이스로 이런 범위들을 케이스 987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계산기인데요. 연산식을 입력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연산 결과가 출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나눗셈인 경우에 실수로 출력하되 소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한다. 단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입력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0으로 나누면 어떤 값을 0으로 나눠버리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로 연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연산식이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냐면 이렇게 10 더하기 10 또는 뭐 10 빼기 10 그죠? 10 곱하기 10 그 다음에 10 나누기 10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입력하면 20 얘는 0 얘는 100 얘는 1.00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스위치 케이스는 이미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C를 보고 C가 뭐죠? 중간에 있는 이 연산자죠. 네. 연산자를 보고 더하기가 입력되면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출력하고 빼기가 입력되면 A 빼기 B를 출력하고 곱하기가 입력되면 A 곱하기 B를 출력하고 나누기가 입력이 되면 A 나누기 B를 하는데 얘를 실수형으로 형을 변환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죠? 얘가 둘째 자리고 얘는 실수 연산을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실수 연산을 하면 이 나머지가 나누기가 앞에서 한 것처럼 몫이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소수점 이하를 계산하는 실수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플로 타입으로 우리가 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C가 중간에 연산자가 입력되니까 중간에는 C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C가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는 중간에 C에 입력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는 A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B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D 뒤에는 %D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 여기도 %, 다 붙여 주셔야 되고 사이사이에는 컴마를 넣어 주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수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연산자인 글자가 들어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D 해서 다시 정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표현해주고 각각의 여기에는 %A, 여기에는 %C, 여기에는 %B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첫 번째 입력한 정수는 A에, 두 번째 입력한 연산자는 C에, 세 번째 입력한 정수는 B에 차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스캔F에도 이런 식으로 형태의 어떤 입력 형태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